별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목종 성직강하고 인수간적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했더니 멀리 캐나다에 있는 술친구도 전화를 해왔고 또 50년 전에 만났던 동기들도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해와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 인연이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전화를 받으면서 또 문자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효상 친나기묘 가화만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인이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큰 대자도 있고 또 큰 대자 위에 결혼을 하면 비녀를 꽂은 남편부, 지아비부도 사람의 뜻으로 나타납니다. 또 여선육도 사람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문도 사람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큰 대자, 사람이라는 것과 관계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자, 큰 대자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다 아시는 개견자입니다. 개견자인데 큰 대자 밑에 점이 찍힌 것, 이것은 콩이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또 클테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라고 할 때는 태자, 이걸 쓰지요. 태조, 크다는 겁니다. 대자보다 좀 더 큰 것이 클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상당히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요 큰 대자 위에 점이 찍힌 것은 이것은 애완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애완견이다. 그런데 클태자는 사람의 사타구니에 찍혀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냥 쉽게 우스개로 말해서 남자의 거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남자의 거시기가 크면 점을 크게 찍고 남자의 거시기가 적으면 점을 적게 찍어라 이렇게 해서 기억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큰 대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가 또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팔을 벌리고 양다리를 쫙 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른쪽 다리가 어떻습니까? 굽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절름발이 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발이 하나 굽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그냥 사람이지요. 사람이다. 절름발이 왕. 그래서 이 절름발이에게 짐을 하나 얹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심하다 이거지요. 우심할 우. 자, 우심하다 할 때 심자를 이렇게 씁니다. 우심하다. 더욱 심하다. 근데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데 몸이 불편한데 짐을 얹으니까 더 크게 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을 탓한다. 탓할 우. 탓하는 게 뭐겠어요? 나무랄 우죠. 남을 나무란다. 나무랄 우. 이런 뜻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인과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몸기라고 하는 이것도 사람의 뜻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세을,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한자입니다. 세을이라고 하는데 세와 관계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세조, 세추, 이것은 분명한 세입니다. 이거는 꼬리가 긴 새, 꼬리가 짧은 새, 이런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세을이 아니고 물 위에 떠 있는 물오리의 모양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 부수 이름을 세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몸기자보다 더 몸을 납작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세을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입니다. 자,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몸을 납작하게 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 빌걸자입니다. 빈다. 그러니까 거린이다. 빌어먹는 사람이 거린이죠. 또 걸식을 한다. 밥을 빌어먹는 사람이 바로 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이것을 뜻을 풀었습니다. 바로 사람이다. 몸기자보다 더 납작하게 엎드린 사람이다. 그래야지 위에 사람이 뭔가 줄 것이겠죠. 주겠죠. 그래서 사람인과 관계되는 글자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또 사람이니 여러 가지 변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목은 자연 상태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무목입니다. 뿌리, 가지, 줄기 이런 것이 되고. 자, 지난번에 나무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나무 숫자인데 이거는 세울수, 세울주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수의 약자는 또 우자, 마디촌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무를 또 우자, 손, 이것도 손입니다. 또 마디촌, 이것도 손입니다. 나무를 손과 손으로 가꾼 그런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자는 따를 종자, 여러 사람이 간다. 두인변, 중인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발로서, 이거는 갈지자의 뜻이고 그칠지의 뜻입니다. 발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따라간다. 그래서 요 글자의 약자, 간체자는 사람인자 두 자를 써서 나타냅니다. 사람인자 셋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뭐냐? 무리중자입니다.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약자로 또 간체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자는 노성자입니다. 높은 성이다. 그래서 왼쪽에 가는 실명, 실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글자입니다. 자, 뭐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맹꽁이 맹자입니다. 이 글자를 풀이한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맹꽁이의 모양을 본뜬 한자다라고 상형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자, 이것이 맹꽁이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것과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양손의 뜻입니다. 이것도 손, 이것도 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손의 뜻입니다. 맹꽁이가 있는데 앞맹꽁이가 있는데 순맹꽁이가 올라타서 앞맹꽁이가 이동을 하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는 그 모습의 글자가 바로 맹꽁이 맹자입니다. 제가 푸는 이 풀이는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중일 어느 사전에서도 제 풀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맹꽁이 맹자는 앞맹꽁이 위에 순맹꽁이가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의 다른 뜻이 뭐냐? 힘쓸 미니의 뜻이 있습니다. 힘쓴다. 떨어지지 않도록 힘쓴다. 그래서 잘 쓰이지 않지만은 민면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힘을 쓴다. 힘을 쓴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승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노승, 노끈이다 이겁니다. 노끈은 사용할 때, 물건을 묶을 때 힘을 써서 묶는다. 꽉 묶는다라는 그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즉자는 곧즉자, 칙칙, 본받을 칙 다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솥에다가 칼로 글자를 새겼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즉자라 했습니다. 법칙칙, 본받을 칙. 그래서 이것이 솥의 뜻입니다. 그래서 삼수배를 붙이면 헤아릴 칙자가 되죠. 헤아릴 칙. 그래서 청량, 또 척우기, 비를 헤아린다. 이렇게 헤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을 헤아리는데 뭘로 헤아리느냐? 솥으로서 한 솥, 두 솥, 세 솥 이렇게 헤아린다는 뜻을 가진 한자가 바로 헤아릴 칙자. 그래서 곧즉자는 솥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또 사람 옆에 곧즉자를 썼어요. 사람의 옆에 곁측자죠. 옆이라는 뜻입니다. 곁측. 곁에는 뭘 둬야 되느냐? 솥을 둬야 된다. 윗대 임금이 하신 말씀을 새겨놓은 그 솥을 곁에 두고 항시 윗어른의 윗임금의 말씀을 명심하라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곁측자입니다. 그 다음 직자는 곧을 직자. 부수는 문목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것이 사방으로 보는, 곱게 본다 하는 그런 뜻의 글자입니다. 이것은 옆으로 모양을 내기 위해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인수, 숫자는 받을 수입니다. 원래 이 숫자는 받는다, 준다라는 그런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받을 수. 그래서 위에 손톱조, 손, 또 우, 이것도 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손과 밑에 손으로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 수, 받을 수 다 되는데 이것은 뒤에 와서는 받을 수로서 딱 굳어지고 그 다음에 한자를 덧붙입니다. 또 옆에 제방변, 손수변. 그래서 손수를 더 붙여가지고 줄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자는 간할 간자입니다. 간한다. 자, 사람에게 간한다. 무엇로 간합니까?
말로서 간하겠죠. 임금에게 간한다. 대통령에게 간한다. 이건데 어떻게 간해야 되느냐? 자, 이것이 나무목입니다. 이것은 동료동자입니다. 동료맨 동자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묶을 속자입니다. 이것이 가릴 간자인데, 묶을 때 물건을 나무에다가 물건을 묶을 때, 개나리 보쯤에다가 물건을 묶을 때 가려가지고 이 물건을 가려가지고 묶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가릴 간. 그래서 간택한다 할 때 택할 택자, 가려서 택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간자가 뒤에 와서는 요 글자로서 가릴 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허전하다 싶어서 뒤에 제방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간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자, 택할 택자, 이것은 한번 보세요. 무엇을 택합니까? 이것이 엿볼역, 깃볼역, 살필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눈목이 있습니다. 이 눈목을 높여놨어요. 엿본다, 깃불력, 살필력 이렇게 할 때 눈으로 뭘 살피느냐, 뭘 엿보고 하느냐. 다행행자, 행복한 것을 눈으로 보고 가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간할 간자는 말로서 간하는데 가려서 말을 해야 된다. 아무리 충신이라도 임금에게 말을 할 때 가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말하다가는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멸할 수도 있습니다. 잘 살펴가지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또 바르냐 틀리냐, 이 모든 상황을 가려서 말을 하라 하는 뜻이 바로 간할 간자입니다. 간할 간, 간한다. 그래서 임금에게 간할 때, 윗사람에게 간할 때, 사장에게 간할 때, 회장에게 간할 때, 교장님에게 간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말하라 하는 것이 바로 가릴 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즉, 곧즉자, 성인 성자입니다. 성인은 귀와 입이 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성자의 모습은 이렇게도 나타나고 또 귀와 입이 왕처럼 왕이다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또 귀와 입이 크다 이렇게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자, 두 글자 가운데 원래 모습의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성인성. 그런데 임금왕자로 변화되기도 하고 클임자, 이건 클임, 간사할 임, 간사할 임으로도 쓰이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임, 간사할 임, 어느 것이 정확한지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이 정확하다 이겁니다. 자, 클임자, 간사할 임자, 사람이 어떤 임무를 맡는다. 맡을 임자 맞죠? 맡는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커야지 맡겠죠. 근데 자꾸 지위가 올라가서 그 일을 맡을 때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간사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큰 임무를 맡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목종, 직하고 인수, 간적, 성이라는 뜻은 뭐냐? 나무가,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어떤 나무냐? 대들보로 쓰기 위한 나무,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자르는 그 제목입니다. 이 나무는 성, 모성, 그러니까
먹줄을 댄 그 줄을 따라야지 고다진다. 고다지고. 그래서 먹줄을 탁 튕겨서 놓은 그 자취를 따라서 톱질을 해서 바르게 자른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무는 노성자, 노끈을 따르면 고다지고, 노끈에 그 줄을 대지 않고는 바로 자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 사람은 간함을 받으면 성스럽게 된다. 성군이 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군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하들의 간음, 충언을 잘 받아들여야지 성군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물리치고 안 듣는다면 성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글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녀가 하는 말도 부모에게 바르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이야기도 임금에 관계되는 이야기도 신하들이 하면, 백성들이 하면 받아들여야지, 좋은 이야기는, 바른 이야기는 받아들여야지 성군이 되지, 그것을 물리치고 배척하고 모른 척 한다면 성군의 자질도 없고 대통령의 자질도 없다,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이 문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오늘날에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좋은 뜻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이소.